얼마 전 민주노총의 기자회견이 열렸는데요. 충북의 노동자들은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은 일을 하고도 더 적은 돈을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노동 환경도 열악하고 생활임금 역시 개선할 점이 많다는 거였는데요. 오늘 나도 할 말 이슈에서는 민주노총 충북본부 김용직 사무처장을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충북 노동자들의 실정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충북 노동자들의 급여 수준 어느 정도입니까? 예, 한마디로 말하면 충북 노동자들은 전국의 노동자들보다 훨씬 더 열심히 일하고 장시간 일하고 그리고 더 많이 생산하는데 반면 임금은 적은 그런 상황입니다. 2021년 통계청 노동실태 조사를 분석한 결과 충북 노동자들은 전국의 노동자들보다 평균 2.1시간 더 일하고요. 급여는 오히려 월 26만 8천 원을 덜 받고 있습니다. 노동 강도는 높고 반면 노동 소득은 적은 분배 불평등이 최악인 상황이고요. 이런 소득 불평등은 결국 민간 소비로 이어져서 민간 소비액은 전국 평균 이하로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소득이 적으니 쓸 돈이 없고 쓸 돈이 없으니 소비를 못하고 자영업자들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네. 이에 대한 보완책이라고 할 수 있는 생활임금 제도가 지난해 도입이 됐습니다. 실상에서는 그렇게 큰 도움이 안 되고 있다면서요? 예, 우리나라에선 법적으로 최저임금 제도가 있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시급 9,160원, 월급으로 약 191만 4천 원 정도 되는데요. 한 가정이, 실제 1인 가구도 이 돈 가지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나온 게 생활임금 제도입니다. 최소한 지방자치단체에서 고용한 노동자들은 이 최저임금보다 조금 더 많은 돈을 주라라는 게 생활임금의 취지이고요. 예, 표를 보시면 아시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충북이 제일 꼴찌입니다. 제일 높은 경기도와 비교를 하면 경기도는 시급 11,141원, 월급 약 232만 8천 원 정도가 되고 충북은 1,326원, 월 215만 8천 원 정도, 시급은 1,166원, 월급은 약 17만 원 정도가 적습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더 늦게 생활임금을 제정한 데가 있는데요. 울산의 경우도 우리보다 한참 늦습니다. 사실 저희 민주노총에서는 이 대상자들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응답자의 61%가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처럼 소득이 지출보다 훨씬 적은 적자 가구입니다. 그리고 생활임금을 적용받는 63%는 이 생활임금으로 인해서 실생활에 도움이 된다라고 설문에 응답을 했고요. 2023년 그러면 생활임금을 얼마 정도 인상이 됐으면 좋겠느냐라고 했더니 약 79% 이상이 10만 원 이상은 인상이 돼야 가계에 도움이 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응답자들의 76%가 그럼 생활임금은 누구에게 적용됐으면 좋겠냐라고 했을 때 충북에서 일하는 노동자라면 다 적용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결국 현 생활임금을 평가하면 너무나 낮고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는 10만 원 이상이 올라야 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고요. 9월 26일 생활임금위원회에서 생활임금이 결정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경제적인 보상뿐만 아니라 일터에서 생명을 잃는 위험한 환경도 심각한 실정이라고요. 예, 사실 충북은 굉장히 불안정하고 위험한 노동 현장인데요. 올해만 해도 벌써 20명의 노동자들이 일터로 나갔다가 살아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2020년 산업재해 사망자는 충북에서 92명입니다. 산재 사망 만인율이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이 지표가 17개 광역시도 중에 충북이 5번째로 높습니다. 그만큼 안 좋다는 건데 문제는 충주제천입니다. 충주제천의 만인율이 전국의 평균인 1.9보다 오히려 더 높은 2.5가 넘습니다. 2배 이상이 넘습니다. 북부권역이 굉장히 높은데 문제는 이 북부권역에서 어떤 지자체에서도 노동안전 조례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2020년 충북 지역 노동재해 사망사고를 좀 저희가 분석을 해봤는데요. 92%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작은 사업장에서 계속 사망사고가 발생을 하는 건데요. 사망사고의 유형식 굉장히 안 좋은데 떨어짐, 끼임, 깔림 등 자본이 안전비용을 절감해서 여기에서 바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던 것입니다. 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가장 우선 해결해야 할 일, 자치단체가 나서서 할 일 어떤 걸 좀 꼽을 수 있을까요? 예, 지금 전국에 굉장히 많은 지자체들이 노동 조례를 만들어서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는데요.
우선 충북의 모든 시군단위 지자체가 모든 노동자들의 권리 보장을 위한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노동자 권리 보장 조례, 생활임금 조례, 그리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인 노동안전 조례를 제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필수적인 건 노동자들의 참여를 보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더 요구하는 것들은 코로나19 이후에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공공의료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조례를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코로나19 이후에 발생한 돌봄이라든지 택배 노동자들, 필수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례들이 좀 제정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건설 노동자 주휴수당을 지급한다라든지, 그리고 공단 내 공동 세탁소 마련, 그리고 공동휴게실 마련을 위한 조례들이 제정이 돼야 됩니다. 예, 더욱더 많은 분들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활동 계획 이야기해 주시죠. 2022년 이제 겨우 타시도에서 다 된 충청북도 노동정책 기본계획 보고서가 제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필수 노동자 등 실태조사가 지금 막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임금과 노동안전 조례가 제정이 됐는데요. 생활임금은 전국 최하이고 노동안전 조례는 그 안에 노동자 참여 보장 등 여러 가지 보완책이 있었는데 사실상 어떤 것도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충북 노동자들의 삶의 질의 개선은 아직도 요원합니다. 앞서 이야기한 대로 민주노총은 충청북도에 대화를 요구한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한정없이 기다리지도 않을 것입니다. 충북 도민의 전체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공개적으로 노동자 선언을 좀 준비 중에 있고요. 9월 24일 그리고 12월 3일 대규모 민중대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희는 대화와 투쟁을 통해서 우리의 요구를 현실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도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민주노총 김용직 사무처장과 함께했습니다.